안녕하세요. 유스임팩트 대표 임재진입니다. 오늘은 거의 모든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지만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을 잘 모르는 이슈 활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학교 동아리 활동입니다.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동아리가 대학 입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참여하시는데요. 우선 처음부터 딱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아리 활동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리고 활동을 잘해도 원서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동아리 활동은 모든 학생들이 기본 베이스로 하는 활동입니다. 없으면 문제가 되지만 동아리 활동만으로는 아무리 많이 또 잘해도 상위권 대학에 합격하는 데에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아주 기본적인 동아리 활동마저도 잘 못해서 원서에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은 학교 동아리 활동을 정말 가치 있게 만들 수 있는지 입시뿐만 아니라 본인의 성장과 영향력까지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대부분의 학생들이 범하는 가장 큰 실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너무 많은 동아리에 가입하고 어떤 동아리에서도 의미 있는 활동을 하지 않는 겁니다. 저는 매년 정말 많은 학생들을 만났는데요. 10개 넘는 동아리에 가입한 학생들도 봤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진짜 뭔가를 했던 학생은 거의 없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좋은 탑 보딩스쿨을 다녀도 똑같습니다. 국내에서 국제학교 외고를 다녀도 똑같습니다. 여태껏 동아리 활동을 제대로 한 학생은 정말 손에 꼽을 정도로 몇 명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아리 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결국 나중에 원서를 쓸 때 쓸 내용이 없습니다. 그럼 동아리 활동을 아무리 많이 해도 전혀 도움이 안 되는 활동이 됩니다. 대학 입학사정관들은 학생이 몇 개의 동아리에 가입했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동아리 안에서 학생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무엇을 성취했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그냥 회의에 참석만 하고 아무런 목표나 계획이 없이 학생들끼리 그냥 생각나는 활동들을 그때그때 만들어서 하면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반대로 작은 동아리 하나라도 체계적이고 확장성 있게 해서 학교 내부적으로 직접 변화를 만들어냈다면은 그게 진짜 높은 평가를 받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세 가지 원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진짜 나에게 의미 있는 두세 개의 동아리에 집중하세요. 내가 좋아하는 분야, 내 원서 스토리와 연결이 되는 활동 또는 미래에 공부하고 싶은 전공과 연결된 동아리를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정치나 법학에 관심이 있다면 토론, 뉴스페이퍼, 모의유엔 동아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과학, 엔지니어링 전공에 관심이 있다면 사이언스 올림피아드, 로봇 동아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본인과 연관성 있는 동아리를 선택하고 절대 너무 많은 동아리에 가입해서 시간과 에너지를 분산시키지 마세요. 깊이가 훨씬 중요합니다. 참고로 토론, 뉴스페이퍼, 모의유엔 같은 동아리는 꼭 정치 전공 학생들만 참여하는 활동이 아닙니다. 그 어떤 전공의 학생들이 해도 도움이 되는 활동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전공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동아리를 해야 된다는 이제 공식은 없지만 나중에 원서에서 활동을 작성할 때 내 스토리와 전공 분야에 대한 관심이 잘 어필이 될까? 이것을 고민하면서 동아리 활동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주도적으로 무언가를 시작하세요. 리더십은 회장, 부회장 타이틀이 아닙니다. 뭔가를 직접 만들어내고 이끄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예를 들어 학생회에서 활동하는 학생이라면 학생들로부터 학교의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 피드백을 받으세요. 그리고 학생들이 가장 많이 얘기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을 개발해서 학교의 정책 또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제안해 보세요. 이러한 활동은 꼭 학생회 회장만 할 수 있는 활동이 아닙니다. 심지어 학생회 학생이 아니더라도 일반 학생들도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학교 전체적으로 영향을 주는 활동이라면 활동 등급도 올라가고 나중에 선생님과 카운슬러 추천서를 받을 때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대학들은 이런 새로운 아이디어를 실행하고 팀을 이끌고 변화를 만들어내는 학생들을 좋아합니다.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과 도전 자체를 높이 평가합니다. 세 번째, 눈에 보이고 숫자로 보여줄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야 합니다. 결국은 내가 활동해서 어떠한 임팩트를 만들었는가 라는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일마다 선생님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견과류팩을 만들어서 판매해서 500만 원을 모금하고 수익금을 활용해서 가난한 아이들을 위한 밀키트를 간단하게 만들어서 기부할 수 있습니다. 동아리 리더가 되어 회원 수를 2배로 늘리고 나만의 수학 대회 준비 커리큘럼을 개발해서 학생 2명이 수학 대회에서 내셔널 파이널리스트가 되었다. 이러한 활동 결과가 있다면 뚜렷한 성과와 노력,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숫자와 결과물이 함께 따라오는 활동이 좋은 활동입니다. 그냥 열심히 했다라는 말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다 열심히 합니다. 결과가 보여야 합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도 자녀분들에게 여태껏 동아리 활동을 해서 뭘 했고 어떤 성과와 임팩트를 만들었는지를 물어보세요. 구체적인 성과를 수치화해서 활동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학생은 아마 100명 중에 한두 명밖에 없을 겁니다. 대부분 동아리 활동을 해도 회의만 참석하고
특별한 역할이나 성과는 없습니다. 이런 학생들은 원서를 쓸 때 활동 내용으로 아무 쓸 내용이 없으니까 본인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쓰지 않고 내가 참여했던 동아리는 이런 활동을 하는 동아리다 라고 활동 그 자체에 대해서 이제 두루뭉실하게 작성합니다. 이건 마치 내가 어떤 회사에 취직을 하기 위해서 이력서를 냈는데 내가 삼성에서 일했는데 삼성은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다. 그러니까 나를 뽑아달라 얘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삼성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했는지 얘기를 안 해주면은 이력서를 받는 사람은 저를 평가할 수도 없고 평가를 못하면은 선발을 할 수도 없습니다.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런 리더십은 타고난 게 아닙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발견하고 내가 해볼까? 라는 결심하는 순간 누구든지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관심 있는 두세 개 동아리에 집중하세요. 둘째, 주도적으로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리더십을 보여주세요. 셋째, 결과물과 성과를 꼭 숫자와 함께 남기세요.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은 학교 동아리 활동으로 입시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성장에서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보여주기식 활동이 아닌 진짜 의미 있는 경험을 만들어 보세요.